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석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혁신성장의 실체를 이해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를 해드린다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는 오늘은 특별히 아마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업체가 한국경제TV에 아마 처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패션 디자인의 거래 플랫폼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루비콘스의 이건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시청자분한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주식회사 루비콘스의 이건호 대표라고 합니다. 소개를 말씀하신 김에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까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비콘스는 전 세계 패션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매니지먼트사로서 디지털 패션 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보통 패션 산업 하면은 이 의류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었다면은 저희는 마치 음원의 저작권을 거래하고 고가의 미술품을 투자의 가치를 높여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이 블록체인 NFT 기술을 이용해서 패션 디자인의 저작권을 거래하고 패션 디자인을 투자의 수단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특이하다 하는데 또 기업 명칭도 루비콘스다. 이렇게 이제 붙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명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시청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그 역사적인 발언처럼 그 미국의 시저 장군이 로마로 진격하면서 건넜던 루비콘 강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제가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결심과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좋은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지만은 결국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도전하는 것이 성장과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서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던지는 메시지이자 또 앞으로 저희 회사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세계 시장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루비콘 강을 건너는 시저 장군의 마음처럼 거기서 땄습니다. 내가 한번 결심했으니 행동으로 옮기겠다라는 마음을 한번 되새기고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뜻으로 루비콘 그리고 여러 사람을 모으겠다라는 복수형을 붙여서 루비콘스라는 기업명을 붙여봤습니다. 루비콘스 하다 보니까 블루 템버리라는 이렇게 해서 블루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블루 템버린 이렇게 하는데 블루 템버린이 뭔지 딱 그거부터 떠오르더라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NFT, 디지털 패션 산업의 창출이라는 디지털 패션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저희의 기본은 패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블루 템버린이라는 이름의 패션 디자인 브랜드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스타트업이라 브랜드명이 블루 템버린입니다. 물론 저희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만들어진 지는 이제 반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벌써 밴쿠버, 뉴욕 패션위크에 초청받아서 갔다 오는 등의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시청자분이 지금 입고 오신 이 옷에 대해서 반응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어디 가서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너무 안타깝게도 저희 블루템버리는 의상을 제작해서 재고를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식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하고도 약간 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디자인력을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면은 새롭게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신의 브랜드를 좀 높이고 싶은 개인, 기업, 조직을 위해서 저희가 디자인과 브랜드를 함께 기획하고 이 디자인 제품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이렇게 블루라는 것을 블루 템버린 할 때 그게 블루라는 그런 쪽에 허는 것이 어떤 쪽에 중점을 둬서 그런 쪽에 됐는지 좀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저희가 블루 템버린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에도 많은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블루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중적인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 하면은 맑은 하늘, 청명한 바다처럼 밝고 산뜻한 이미지를 가짐과 동시에 또 영어적인 표현에서 블루 하면은 글루미라는 이유처럼 우울하고 약간 기운이 빠지는 이미지도 함께 가지고 있는 굉장히 상반된 표현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템버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누구나 연주를 할 수 있고 네네. 또 탬버린은 절대 이 우울하고 이 침울한 분위기에 맞는 악기가 아니라 네네. 탬버린을 흔들면서 누구나 쉽게 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블루라는 네네. 즉 맑은 하늘처럼 기분이 좋을 때도 그리고 글루미할 때처럼 기분이 우울할 때도 탬버린을 흔들면서 누구나 다 함께 마음을 다시 다잡고 즐거움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의미로 이 블루라는 네. 근데 이제 패션에 네. 플랫폼을 붙인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좀 시청자분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네.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제 선진국에 들어올 정도로 네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해왔는데 굉장히 아쉽게도 패션이란 산업에 있어서는 글로벌 브랜드를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네네네. 그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제조 유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실 패션의 한 축인 디자인의 역량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네. 결국 패션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인 역량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디자인 역량의 핵심은 디자이너고 그 디자이너들이 순수히 디자인 역량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이 루비콘스의 옷은 맞춤형, 디자인이 맞춤형하다 보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희귀성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이너들에게 또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 주고자 노력을 네네.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기존의 디자이너들이 열심히 의복을 만들지만은 사실 디자인 제품을 의복으로 탄생시키기까지의 이 원부자재, 네네. 유통, 생산, 마케팅, 판매에 있어가지고 네네.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굉장히 많은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은 이게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게 되면은 많은 제한점들을 저희가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췄고요. 네네. 이 디자인을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희소성을 높여주고 이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보장을 높여줌으로 해가지고 이 저작권을 거래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경매나 투자의 네네네. 형식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지금까지 설명 들어보면 결국은 누구와 디자이너, 루비콘스와 디자이너 이런 네. 쪽에 네네. 이런 쪽에 또 이 대표와 디자이너 이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겠다 하는 측면이고 누가 네. 또 디자이너가 들어가 있느냐 그런 것도 네. 굉장히인데요. 네네. 그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루비콘스는 네네. 블루템버린이라는 자체 패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 블루템버린의 CCO 즉 치프 크리에이티브 오피서로서 CCO. 예, 그렇습니다. 예. 김보민 패션 디자이너 네네. 분을 영입해서 같이 네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패션 업계에 계신 분들께서는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네네. 김보민 디자이너는 올해 초에 우리나라 패션 업계에서 최초로 네. 뉴욕, 파리, 런던, 밀라노라는 글로벌 빅4 세계 4대 패션 위크에 동시에 공식 초청을 받으셔서 패션 업계에서 많은 그 관심을 받고 업체가 계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저도 신문사에 네. 있으니까 그거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요. 네, 쉽지 올 않지 않습니까? 그거? 초에 4월 달에 이제 공식적 네네. 초청 레터를 받아가지고 그때 언론이라든가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그래서 제가 보여주셨습니다. 기억하는 네네. 거군요. 네네. 그 내용 좀 같은 걸 좀 상세하게 시청자분이 네네. 좀 이렇게 그 4대 패션쇼라든가 이런 걸 좀 같이 한번 좀 같이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네. 저도 사실 패션 산업을 하기 전까지는 이 네네. 패션 위크라는 행사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알진 못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번에 김보민 디자이너가 4대 패션쇼에 동시에 그것도 공식으로 초청을 받는 순간에 네네. 패션 업계에 계신 전문가 분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것은 마치 영화계의 봉준호 감독님이 네네. 세계 3대 영화제 동시 초청을 받은 것과 같은 성과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게 있었습니다. 네네. 이 패션 위크라는 게 세계 각 도시에서 진행이 되는 패션 축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다음 시즌 내년에 어떤 패션 제품, 어떤 디자인을 유행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디자이너들의 역량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네. 그 중에서도 말씀드린 세계 4대, 즉 뉴욕, 파리, 런던, 밀라노는 그 닷새 정도에 되는 행사 기간 동안 저희처럼 직접 참여하는 사람만 2, 30만 명, 네네. 그리고 뭐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시청하시고 관람하는 사람들만 수억 명, 그리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효과만 네네. 그 수주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하고 그 닷새 기간에 이루어지는 효과만 뭐 5천억에서 1조 가까이 평가되는 맞습니다. 굉장히 네네. 큰 패션 축제입니다.
뉴욕 패션쇼의 분위기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어두웠습니까? 좀 위드 코로나라든가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좀 굉장히 분위기가 좀 괜찮았습니까? 사실 긍정적인 측면하고 좀 아쉬운 측면이 같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션 위크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단순히 의복이라는 패션쇼만 보여준 게 아니라 이 네네. 패션 축제 기간 동안에 라이프 스타일의 다음 시즌 유행에 대한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네. 단순히 패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증권 관계자들, 뭐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관계자들, 미디어 분들이 다 모이시는 축제입니다. 네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세계의 모든 패션 위크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온라인 쇼로 전환이 돼서 하다 보니까 기존의 이런 영향력을 보여주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다행히도 지난 7월 달에 뭐 백신의 효과가 급속도로 나오고 하면서 네네. 미국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됐다 이런 네네.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조금 서두른 면도 있지만은 이 지난 9월 달에 뉴욕 패션 위크를 다시 오프라인으로 개최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7월 달에 네네. 저희에게도 바로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초청 연락이 왔었습니다. 아, 이거 다행이네요. 예, 오프라인이니까. 근데 준비하기에 좀 빠듯한 시간이었지만은 네네. 저희도 어차피 내년에 가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네네. 한 시즌 앞당겨서 가보자라고 준비를 했는데 아쉽게도 이 델타 변이 같은 코로나 변이가 발생되면서 사실 9월 달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이 유럽, 인도, 중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미국 뉴욕 패션 위크에 참여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다 참여해야 되잖아요. 네, 원래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기존의 행사만큼 어떤 그 규모, 뉴욕 패션 위크가 4대 패션 위크 중에서도 역사하고 네. 규모가 가장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하죠. 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합류를 해주지 못하셔가지고 저희로서 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아마 내년에는 다음 시즌에는 위드 코로나로 뭐 넘어가서 기존의 이상의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다시 열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패션 저작권 보호, 네. 이거 디자인 보호, 네. 요 문제에 대해서 좀 일단 그 개념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디자이너가 네네. 디자인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과 시장을 만들어주자. 정말 디자이너가 음. 디자인만으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주 좋은 시나리오 패션 세우네요. 디자이너들이 네네. 디자인을 네. 만들어내면은 저희가 그것을 2D, 3D, 디지털 파일로 변화한 다음에 이 블록체인 기술인 NFT로 저장을 해서 희소성과 그다음에 원창작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상태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당연히 이 디자인을 누가 최초에 창의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저작권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배타적 문제가 확실히 해야 네. 그 저작권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를 평가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저작권끼리 교환하고 예. 지금의 탄소 배출권 거래하는 거 마찬가지로 네네네.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데요. 네. 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패션 디자인 저작권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네네. 기술적인 제재하고 사회적인 제재 두 가지 방안을 같이 좀 도출을 해봤습니다. 네네. 기술적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위변조가 불가능한 그 디지털 증명서를 만드는 것인데 네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NFT화로 저장을 함으로써 네네. 이 디자인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의 원 저작자 네네. 그리고 이 창작 과정, 히스토리, 스토리 그 다음에 어떤 디자인의 메시지를 모두 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네네. 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네네. 예, 미국에 있는 패션 연구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작년도 한 해에만 전 세계 온라인 시장에서 거래된 패션 위조품 네네. 규모가 22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20조 원이요? 네, 예. 이 정도라는 것은 가장 큰 이유로 소비자들의 뭐 절대 다수는 아니겠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위조품인 것을 알면서도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요새 위조품의 어떤 퀄리티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게 뭐 명품 트렌치코트다라고 위조품을 입고 나갔을 때 사실 매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아보지 않는 한 이게 정말 진품인지 그렇죠. 네네. 위조품인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냥 나만 묵인하면 돼라는 마음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위조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패션의 저작권에 대해서 창의성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생이 많이 당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처럼 디자인 역량에 집중하고 있고 디자인에 인생을 바치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들에게는 자신의 디자인이 함부로 도용되고 위조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존에 문제가 걸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NFT를 이용한 기술적인 제재 외에 사회적인 제재 방안으로서 이 패션 제품의 정품 여부를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홀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을 뭐 네네. 라벨에 붙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정품 인증서를 준다든가 그조차도 잘못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이런 네네. 식으로 해가지고 네네.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은 네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패션 제품을 입고 나갔을 때 증명서를 같이 들고 나가는 경우도 없고 이 증명서를 또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없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션 제품에 스마트폰을 터치만 하면은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원창작자의 메시지, 창작 과정, 히스토리 그리고 명확한 그 정품 여부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할 때 NFT라는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네네. 이제 무엇인지 이제 시청자한테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요거 기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디지털 코인에 대해서는 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네네. 사실 디지털 파일의 가장 큰 문제점이지만 편리성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복제가 편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사실 버튼 몇 번만 누르면은 네네. 원 제품과 똑같은 파일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이 원창작물인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저장 기술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기술이었고요. 네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대중적인 첫 번째 성과물이 바로 뭐 여러 가지 코인, 이름이 붙어 있는 디지털 코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디지털 저작권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만들어진 게 Non-Fungible Token, 즉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NFT 기술인데요.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디지털 파일에도 함부로 위조, 변조, 복사할 수 없는 명확한 어떤 그 대체 불가능한 저장 수단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파일도 이제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최초에 만들어진 것인지 중간에 복제가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변환돼 왔는지를 누구나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큰 뭐 해프닝 아니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이런 그 일이 있었다면요. 그거 좀 잠시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예, 저희가 뭐 성과와 해프닝 두 가지 다 가지고 네네네.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외부의 도움이나 아니면은 뭐 조직이 막 여러 명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네네. 동양의 여성 디자이너인 김보민 디자이너 혼자서 모든 제품을 다 디자인하고 제작을 하셨고요. 네네. 동양 남성은 이 글로벌 모델 시장에서 좀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편견에 저희가 도전하고자 네네. 이 한국 시니어 남성 모델분을 또 모시고 갔었습니다. 누굴까요? 저희가 장재헌 모델님이라고 이 나이 50이 넘으셔서 패션 모델계 처음으로 첫 발을 이제 내디신 분이신데 네네. 이 김보민 디자이너 분의 디자인 역량과 장재훈 모델님의 모델로서의 역량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편견을 뛰어넘은 아주 극찬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 저희의 어떤 디자인적인 역량하고 네. 이 NFT를 이용한 패션 네네. 디자인 저작권 거래 플랫폼 베타 버전을 저희가 가지고 가서 네네. 선을 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희가 기대한 것 이상의 호평을 해주시면서 네네. 사실 그 어떤 패션 단체 회장님께서 네네. 내가 투자라든가 이런 거를 좀 연결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아는 좋은 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뭐 얘기하시죠. 네네. 제가 이제 만나러 가가지고 명함을 교환을 했는데 네네. 명함에 붙어 있는 로고가 굉장히 눈에 익은 로고인 겁니다. 보니까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계신 분이셨는데 네.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이미 이만한 사람 봤다. 만나주지 않는데 그 사람. 예. 네네. 그래서 회장님께서 또 연결해 주신 거니까 저도 네네. 그런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네네. 굉장히 역시 뭐 바쁘신 분이다 보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네네. 저희 서비스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들었다. 자, 내가 미국 증권거래소에 IPO를 담당하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라고 바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참 너무 고맙지만 죄송하게도 그 정도 되면요 이미 세계적으로 브랜드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네. 아, 그래서 예. 이제 저희로서는 네네. 이제 저희가 구축한 비즈니스 음. 모델이 이렇게 공급, 수요적인 측면에서 니즈를 만족시키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네네. 이제 사실 본격적인 어떤 투자라든가 확장을 위한 시작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뉴욕에서 미국에서 기업 공개를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흐뭇하게 거절을 하고 저도 돌아온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증권거래에서 제일 잘 알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생 기업이 네. 거기에 그 IPO까지 얘기 나왔다는 거는 이건 아주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주변에 너무 많이 좋게 네. 봐주셔가지고 네네. 감사한 기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요새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전 세계 무대에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K라는 걸로 표현이 되는 뭐 K푸드로 시작해서 K드라마, K팝, 그리고 요즘에 이제 K 컨텐츠라는 것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대한민국의 다음번 경쟁력으로 K 패션 디자인이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 패션 디자인의 역량을 조금 더 세계 무대에서 펼칠 수 있도록 플랫폼이 되어주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내년 2월 달, 3월 달에 다시 세계 무대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 뉴욕 패션 위크, 그리고 런던과 밀라노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패션 위크라는 행사 기간 동안에 저희가 준비한 의상을 런웨이에서 보여주는 그 10분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K 경쟁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분야, 문화, 예술 분야에도 많은 분들이 저희하고 함께 손을 잡고 세계 무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그리고 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있잖아요. 네. 우리 스태프진들이 반대하더라도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시청자분이 그만큼 관심사가 높고 오랜만에 네. 아주 이렇게 모범적인 기업인을 모셨다 하는 또 혁신성장 코리아에 맞는 기업인을 모셔서 다음에 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잘 준비하고 예.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실상 제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그만큼 근래 보길 정도로 상당히 애국심과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필요하죠. 그 다음에 다양성이라든가 혁신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춘 기업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이렇게 뻗어나갈 때는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4대 패션쇼 같은 이런 쪽에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글로벌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선 더더구나 입는 패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빨리 성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분이 그만큼 관심 있고 애용 있고 이렇게 해야 이 기업이 빨리 성장하면서 한국 경제, 세계 경제에 입가져올 수 있는 이런 기업이 되거든요. 이건호 이렇게 대표님의 저 가슴 속에 응어리 되어 있는 애국심 우리가 확인했죠? 이걸 펼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돼서 이 애국심이 범인류 공용심으로 확대되면 한계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의 보다 많은 관심,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그 생활에서 대중화해서 되는 이런 쪽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방송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